안녕하세요. 채널 제네시스 박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 8월 24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가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엊그저께 월요일이었는데, 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그죠? 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제가 이제 구글 알림을 통해서 주요 뉴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쑥 훑어보고, 어, 이렇게 그 기사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리는 데일리 뉴스를 하고 있고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제가 이제 특정 기사 하나에 대해서 이게 아주 심층 분석을 해보는 이제 포커스 뉴스라는 걸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평일에 제가 이제 뉴스를 이제 다 볼 수가 없으니까 구글 알림에서 다 걸러지는 것도 전부 다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뭐 다른 채널을 통해서 뉴스를 보다가 괜찮은 게 나오면 그걸 제가 별도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이렇게 좀 골라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 참 이게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금방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고 어제 제가 좀 방송하는데 이제 에러가 나가지고 좀 늦게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전에 뭐 경황이 없어서 어제가 처서였더라고요. 처서. 더위가 물러간다는 처서. 제네시스가 가장 좋아하는 절기인 처서. 사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몇 년 같은 경우는 처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바로 시원해지지 않았거든요. 너무 이제 더워가지고. 근데 오늘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처서가 되기 전에도 좀 선선하고 처서가 되니까 이게 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아침마다 공기가 더 차니까 지금 되게 목이 많이 잠겼잖아요. 이런 경우가 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아침에 운동을 못 나갔는데 게을러서 못 나갔고요. 이제 좀 아침에 또 일찍 어디 좀 나가야 돼서 오늘 신세계 강남점이죠. 거기에서 이제 그 강의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제 와주시는데 제가 블로그에도 적었죠. 비록 1시간 가량 시간이지만 제가 핵심 내용 위주로 많이 말씀드리니까 참가비 5,000원에 비하면 굉장히 가성비가 좋을 거다. 그랬더니 좀 감사하게도 많은 분이 좀 와주셨어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 혹시 신세계 강남점에 오시는 분들은 이따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기사 한번 볼게요. 여기 제가 제목을 이렇게 썼는데 유명 연예인들이 전세 사는 이유. 여기 있죠. 잘 나가는 유명 연예인들이 왜 전셋집을 살까? 자, 그래서 기사를 한번 좀 보고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좀 제가 좀 설명드리고 추가로 제가 몇 가지를 언급 좀 드리려고 해요. 자, 한번 하나씩 봅시다. 제가 보면서 어떤 식으로 분석하느냐 한번 천천히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톱스타 전세자리 선택에는 이유가 있다? 자, 배우 이병헌, 이민정 부부부터 개그우먼 박나래까지 대한민국의 톱스타들이 자발적으로 전세자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그 속사정이 한번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경을 던지면은 여러분들이 얘들이 어떤 이유로 할까라고 생각을 지금 해보시는 게 좋아요. 기사를 저랑 같이 본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지 굉장히 좀 적극적인 읽기가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이거는 이제 기사, 언론 매체이기 때문에 좀 몇 가지 파악해야 될 특성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한남동 유엔 빌리지. 자, 개그우먼 땡땡땡 씨가 거주 중인 한남동 유엔 빌리지 거리뷰네요. 자, 일단 실제로 전세 살고 있는 대한민국 톱스타들이 많이 정말 있는 거냐라고 이제 사실로 확인을 해주는 거죠. 자, 나 혼자 산다에 출연 중인 개그우먼 박나래. 방송에서 새로 이사한 집을 공개해서 화제를 모았는데 유엔 빌리지 내에 있다. 자, 전세라는 걸 방송에서 밝혔다. 자, 한남동 유엔 빌리지 내에는 힐탑 트레저의 경우에는 전세 전용 182제곱미터 기준으로 16억 원. 그리고 매매는 24억 원. 그러니까 갭이 한 8억 정도 되네. 8억 정도 있으면 갭 투자할 수 있어요. 박나래 씨한테.
자, 그래서 실거래된 바가 있다. 여기 유엔빌리지에는 현대자동차 회장 일가, BTS 슈가 등도 거주 중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좀 많이 비싼 금액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톱스타들이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MBC 그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이 맨 처음에 방송했을 때 저 이거 봤거든요. 그게 몇 년 전이더라.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금요일 밤 11시에 했어요, 이거. 그래서 금요일 밤 11시에 보면서 와 이거 재밌다. 그랬는데 점점 얘가 인기를 얻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일단 컨셉이 너무 좋았고 점점 저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거 공감대를 얻겠다. 그리고 저도 그때 저는 이제 보면서 어떤 걸 공감대를 얻었냐면 공감대가 아니지. 약간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가끔 이제 이렇게 이제 결혼하신 남자분, 여자분 가끔 결혼 생활 하다 보면은 아 잠깐 혼자 있고 싶어. 그렇다고 이제 결혼을 싫은 게 아니라 혼자 잠깐 이렇게 생활해보고 싶은데 어딘가 훌쩍 떠나고 싶거나 아니면 집에 그냥 혼자 있고 싶거나 그럴 때 있잖아요. 저걸 보면서 되게 약간 대리만족이 될 때가 있었어요. 특히 이제 막 그 저는 어떤 거에서 대리만족 얻었냐면 제가 게임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일부러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한번 하면 완전히 빠져버리는 스타일이라서 페인이 돼, 페인이. 그래서 그걸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저 나 혼자 산다 저 프로에서 누가 게임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가지고 그거 보면서 그냥 대리만족을 한 기억이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전세가가 10억 원대를 훌쩍 뛰어넘는 걸 귀족 전세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만든 말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런 말에 너무 집착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초고가에 거래되는 귀족 전세가 늘고 있다. 그래서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전 월세 거래량이 27만 65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가 늘었는데 이 중 1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전세 거래가 1601건이나 이루어졌다. 이거는 아쉬운 게 뭐냐면 보세요. 전월세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8.9% 늘었다면 이 중 10억이 넘는 초고가 전세 거래도 전년 동기 대비 얼마가 늘었는지를 같이 알려줘야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앞뒤가 안 맞으면은 보고서 쓸 때 이제 깨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래프로 한 건 좋았어요. 오케이. 1%도 안 되네. 자, 그리고 지난 6월 한 달은 총 121건이었고, 제일 비싼 거는 타워팰리스 3차, 전용 244짜리, 전세가 26억. 전세가 26억이니까 이 사람이 돈이 없는 게 절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전세를 하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일단 이 기사에서는 톱스타들이 왜 전세를 사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췄어요.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가 사생활 보호 위해서 택하는 전세다. 자, 사생활 보호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다. 왜 그럴까? 자, 첫 번째. 자, 일단 전세 계약은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죠? 2년이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전세 계약을 1년 단위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특히 그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연 5% 하려면은 1년 단위로 연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년 단위 2장 끊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 엄밀히 말해서 안 돼요. 왜냐면 세입자가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썼지만 세입자가 2년을 주장하면 임차인이 2년 주장하면 우리는 집주인들은 2년을 다 해줘야 된다. 그게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그래요. 주임법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2년인데 자 어찌됐든 일정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을 하거나 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스타들의 경우에는 집이 노출되면 사생활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쉽게 말해서 여차하면 그 집을 떠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될 필요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차라리 전세가 낫지 않겠냐. 월세는 이제 좀 그 매달 돈이 나가니까 좀 아까우니까. 그래서 목돈을 집어넣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대비하겠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자, 뭐 이해가 되시죠?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등기부등본 열람을 해봤자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도 전세 같은 경우는 나오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는데 전세 뭐 3억짜리에 살고 있어. 그 전세 3억이라고 등기부등본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 등기부등본에 나오게 하려면 전세권이라는 걸 설정을 해야 돼. 그래서 전세와 전세권은 다르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집이 이제 경매가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그렇게 등기부 등본에 올리는 게 쉽지 않다.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 아니더라도 나의 어떤 전세 보증금을 이렇게 보호받고 할 수 있는 장치들은 있어요. 그게 뭔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어떤 거죠? 내가 들어가서 사는 전입 그리고 확정일자 받는 거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사생활 보호에 민감한 스타들의 경우에는 매매로 인해서 자신의 사생활이 열람되는 걸 꺼려야 한다. 자, 등기부등본을 떼면 예를 들어서 실제 어떤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살고 있는 집의 그 주소만 내가 안다면은 그 등기부등본을 제가 떼버리면 다 알아요. 그 등기부등본에 뭐 폐쇄된 조항이라든지 매매 목록이라든지 그러면은 그 거래 금액이라든지 대출 받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억짜리인데 대출을 얘가 엄청나게 받았다. 그러면은 두 가지죠. 굉장히 뭐 생각보다는 돈이 별로 없거나 아니면은 뭐 이게 레버리지를 되게 일으켜서 하는 그런 걸 좋아한다거나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떼면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전세 산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전세를 내가 살고 싶은 데가 고급 빌라 아파트인데, 뭐 현실적으로, 자금이 좀 부족하는 경우도 있겠죠. 아무리 스타라 그래도. 근데 난 여기 살고 싶어. 그러니까 그냥 전세 들어가는 거죠. 어,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떤 세금 혜택들이 있는지 한번 선택해 봅시다. 자, 그래서 어떤 이유에 있어서 하는지 제가 일단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자, 유명 연예인들이 전세 사는 이유가, 자, 첫 번째, 어떤 거였죠? 잦은 이사. 그리고 두 번째, 사생활 보호. 등기부등본. 그리고 세 번째, 보안 시스템 등. 자, 이런 거를 누리기 위해서 그냥 내가 고급 아파트에 살아야 되는데, 뭐 이사도 가야 되고 하니까 그냥 전세를 내가 사겠다. 이런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세금 혜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세금 혜택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취득세 어떻게 나오죠? 9억 초과 주택인 경우에는 전용 면적 85이면 취득세가 3%, 이것저것 붙어서 3.3이고요. 80억 초과되면 3.5%가 나와요. 그래서 10억짜리 내가 집을 산다면은 이때 금액은 실거래가입니다. 실거래가. 10억짜리 집을 산다면은 3.5%가 나오니까 세금만 3,500만 원 나오는 거죠. 취득세만. 그건 그냥 없어지는 돈이죠. 자, 그리고 재산세도 나오는 거죠. 자, 부동산 재산세. 매년 6월 1일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 이건 좀 이름 잘못됐다. 사실상이 아니지. 그냥 등기부등본상, 표면상이지. 그냥 그거 이름 명의가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것도 매년 나온다. 매년 나온다. 그래서 취득 단계와 보유 단계 재산세가 다 나올 수가 있고, 이 기사에서는 스타들의 대부분이 수입이 일정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톱스타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이게 일정치가 않으니까 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나름 이렇게 일리가 있다. 뭐 정말 이 조금 전에 나왔던 사례 뭐 이병헌 씨나 이런 사람들한테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인데, 그래서 집을 사게 되면 여러 세금이 자동적으로 부과되는데 취득세, 재산세, 그리고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나오고, 그리고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종부세라는 게 부과되는데, 근데 이런 기사가 제가 이런 게 좀 아쉬운 거예요. 이렇게 그냥 9억 원이라고 하면 이 9억 원이 대부분 사람들은 얼마로 생각을 할까? 실거래가로 생각을 하겠죠. 실거래가로. 그렇지 않다. 이때 9억 원은 공시가격, 쉽게 말해서 기준시가. 이제 두 개가 엄밀히 다른 건데
아파트는 그냥 공시가격 합시다. 그래서 공시가가 9억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들 대부분이 고가 빌라와 아파트에 거주하는 걸 원하고 실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까 나왔던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다 나와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좀 힘들다. 좀 힘들 수 있다. 그래서 매매가 아닌 전세를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사생활 보호 문제에서부터 세금 문제까지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하더라. 언젠가는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불확실성 있는 스타라는 직업이 원인인 것 같다. 그런데 전세를 선택하는 뚜려가 있음은 분명하고 SNS의 시대가 되면서 귀족 전세는 더욱 늘어날 걸로 보인다. 자, 이 말 마지막 무슨 말이에요? SNS 같은 거, 특히 인스타 같은 거 하니까 나 우리 집 여기야 라고 뭔가 올려야 되는데 비록 내 집은 아니지만 좀 약간 있어 보이게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기사는 분석을 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 세금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그리고 재산세, 종부세. 자, 만약에 이 스타들이 집이 만약에 한 채라면은 1주택이라면은 양도세는 비과세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2주택 이상이라면은 이때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특히 서울에서 있어야 되니까 이때는 양도세 중과가 나와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못하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 기사를 보고 그래서 얘들 잘 사는 애들 내가 봐서 뭐 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자, 그게 아니고 제가 또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렇다 보니 그 기사 문구가 있었는데 어딨지? 자, 그 문구가 있다고 치고 자, 제가 이제 어차피 무슨 말씀을 해드리고 싶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게 있다. 자, 만약에 이 스타들이 자기는 되게 고급 주택에서 고가 빌라에서 전세를 살면서 사생활 보호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세금 혜택에 있어서도 좀 줄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 경우에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마지막에 적어드렸는데 이 스타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쉽게 말해서 스타들도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투자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죠. 스타들도 재테크를 해야 되니까. 물론 주식도 할 수 있지만 자, 이때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실거주로만 한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실거주를 매매를 한다? 그러면 위에 나왔던 어떤 사생활 보호라든지 보안이라든지 보안 같은 경우는 내가 받을 수 있겠지만 사생활이라든지 세금 혜택 같은 경우는 못 받잖아요. 못 받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때 내가 실거주를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차라리 전세로 내가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주주택은 여차하면 이사 해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머지 투자용 물건에 대해서는 노출을 안 시켜버리는 거죠. 이거 이해돼요? 쉽게 말해서 연예인들이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이 경우에 본인이 실거주를 내가 직접 사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불편하죠. 왜? 이 사람들은 어디에 살아야 돼요? 계속해서 서울 중심가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규제 지역이지. 그럼 이때 나는 이 집을 실거주 집을 1번으로 하고 투자용 물건에 대해서 2번, 3번, 4번 이렇게 몇 개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 물건을 팔면 양도세 중과되죠. 그리고 본인 다 이렇게 드러나 버리고 가격도 다 나와 버리고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디까지나 가정인데 이런 경우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모델을 가져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내가 적용을 하냐면은,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황에 적용을 한다면, 왜 이게 안 없어지지? 아무튼. 자, 우리 상황에 적용을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자, 우리도 실거주는 임차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투자용은 등록 혹은 미등록. 그래서 정말 똘똘하게 가져갈 놈만 등록을 하고 나머지는 미등록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게 나와요. 자, 투자용을 등록 미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투자용이 한 5채가 있다. 5채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때 투자용을 4채를 등록하고 한 채를 미등록하잖아요. 미등록. 그리고 전부 다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가정을 하면, 자, 이때 남은 미등록 한 채 팔았을 때, 자, 이 경우에 양도세 중과 될까 안 될까? 이때 중과 안 된다. 왜? 자,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보세요. 자, 내가 투자용 물건이 5개가 있는데 4개를 등록을 하고 남은 하나를 미등록을 했어요. 보통 이 미등록이 거주하는 주택이잖아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한다? 실제 거주를 전세나 월세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 남은 미등록 하나 내가 팔면 양도세 중과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면 나머지 주택이 다 이렇게 중과 배제, 즉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중과 배제 주택인 상태에서 남은 하나를 팔아버리면 이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가 이해도 안 들어가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양도세 중과를 하나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임대주택 등록한 게 꽤 많이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미등록이 지금 몇 개 있단 말이에요. 한 3개 정도? 그러면은 이제 그 3개 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양도 차익이 작은 놈부터 먼저 매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큰 놈을 가장 나중에 매도. 그래야 이 가장 큰 놈 이 녀석은 중과가 아니라 일반 과세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저는 어떻게 하겠다? 실거주를 전세나 월세로 있으면서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그냥 갈아탈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요즘에 좀 하고 있는 생각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이사를 좀 자주 다니는 스타일이고, 좀 새로운 곳에 가서 좀 경험도 좀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꼭 내가 왜 꼭 실거주를, 그 자가주택을 내가 실거주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엊그저께 랭고님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랭고님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깜짝 놀랐죠. 그랬구나. 자,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 유명 연예인들이 왜 전셋집을 살까? 이 기사를 보면서 아까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본인에 대한 어떤 노출도 꺼리면서 쓸데없는 보유세도 그냥 좀 줄이고, 그리고 남은 주택이 또 있다면은 이 연예인들 기준에서 다른 주택이 또 있다면은 그건 투자용으로 이렇게 해서 굴려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문구가 어디네 봤는데 이게 뭐 핸드폰으로 볼 때는 잘 보이는데 갑자기 큰 화면을 보니까 좀 안 보이네. 그렇지 이게 그렇지 세금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유리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걸 해서 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 다주택자라면은 그런 전략을 통해서 계속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좀
아, 희한하네. 분명히 나 본 것 같은데. 그래요. 아무튼 좀 그 부분은 좀 죄송합니다. 제가 못 찾아서. 제가 다른 곳에서 봤나? 아무튼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취득세, 재산세, 뭐 종부세 한번 정리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 내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떤 식으로 내가 좀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한번 한다고 가정을 해보고 이렇게 좀 따져보면은, 자, 이게 사생활 보호되면서 세금 혜택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주주택은 여차하면 이사 내가 갈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투자를 한다고 투자 물건이 있다면 이 투자 물건이, 연예인들 기준에서는 이 팬들이 자가주택이 어디냐 그것만 관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 연예인들이 어디 뭐 건물 사서 팔았다 그러면 그때서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투자 물건에 관심들이 없어요. 근데 연예인들도 분명히 저런 식으로 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전세를 사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상황에 적응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들이 실거주를 전세나 월세 들어가요. 그리고 전세나 월세 들어갔을 때 좋은 점이 뭐다? 밑에 깔고 있는 돈을 내가 줄일 수 있잖아요. 물론 그러려면은 월세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솔깃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만 말하면은 아마 제 실거주 정규 수강생들은 뭔지 좀 눈치를 채야 된다.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 전교생들은 눈치를 채서 제 그 단톡방에서 혹시 이러려는 거 아니에요? 막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거다. 제가 요즘에 그러면 제가 제 그 추가 플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나서 투자용 물건들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미등록 등록 적절하게 믹스해가지고 계속해서 좀 어떻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양도세 중과를 피하면서. 일단 여기까지만. 이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비록 내가 연예인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오케이. 자, 오늘 일단 8월 24일 포커스 뉴스는 이 정도입니다. 기사 하나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알아봤어요. 기사 하나 알아보는데 거의 30분이 걸리네. 물론 제가 앞뒤에 좀 제 개인적인 썰을 좀 풀어서 시간이 간 것도 있지만, 그래서 주말에는 좀 이렇게 제가 좀 특정 기사 하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세밀하게 좀 다뤄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오늘 듣고 오신 분이 신세계 강남점에 계신다면 오늘 신세계 강남점이 제가 두 개를 하는데 하나가 그 실거주 내 집 마련 기초 과정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특히 내 집 마련 이쪽에서 좀 제가 썰을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듣고 오신 분이 계시다면 질문해 주세요. 그럼 제가 추가적으로 더 잘 알려드릴게요. 이런 맛이라도 있어야지 오프라인 강의가 그죠? 좋아요. 몇 명이나 있을지 기대된다. 없으면 어떡하지? 자,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벌써 8월 24일입니다. 월급은 어제 들어왔겠네요, 사람들. 생각해보니까 저는 저한테 월급 줘야 되는데 월급 주는 거 깜빡했네. 그리고 이제 26일 월요일이 되면은 또 이것저것 각종 비용 정산하느라고 돈이 다 빠져나갈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즐겁게 생활하고 돈을 열심히 더 벌면 된다. 그래서 매년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그래서 이제 동기부여도 하시고 그러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일생에 있어서 하루밖에 없는 그런 하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선물 같은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사람에게 오늘도 뭔가 선물을 하나씩 주시면 좋겠어요. 네, 오늘 8월 24일자 포커스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